동화로 세계 일주 벌써 17번째 여행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 많이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늘은 아프리카로 여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프리카는 대륙 전체가 워낙 방대한 나라죠. 어떤 나라들을 오늘 여행하게 될지 궁금하죠? 자, 그럼 바로 가볼까요? Come on. Stormy night, cloudy sky. In a moment, you and I. One more kiss, 너와 나 다시 한번 만나게 서로에게 향하게. Our feelings getting deeper. 다시 back to repeat. 우리 인연은 깊어. I gotta see the meaning of it. I don't know what we've done. 곁으로 가기 싫어. 실패를. Don't know what we've been so 미치게 하려고. So it's yours. Golden moon, diamond stars. In a moment, you and I. Second chance, 쇼가 날 모습고 심한데 너와 내게 향하게. Our feelings getting deeper. 다시 back to repeat. 우리 인연은 깊어. You know, I gotta see the meaning of it. I don't know what we've done. 되돌아가기 싫어. 시대로. Don't know what we've been so 미치게 하려고. So sure. It's supernatural. It's supernatural. 거짓말 안 할래. 너만 해. 진심 의심해. So what is coming through? We have no idea. It's crystal clear. Love is here. Saying it's you. 왔다시도 않았다. Golden moon, diamond stars. In a moment we unite. 뉴진스의 슈퍼내추럴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여름은 세련된 느낌의 노래가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 굉장히 삼박자가 잘 어울리는 세련된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첫 곡으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아프리카 날씨가 더운 만큼 아프리카로 여행을 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너무 방대하고 민족의 언어, 문화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어디를 여행하면 좋을지 또 여러분들과 우리는 신화, 동화, 설화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서로가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대표로 삼을 것이냐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나라들은요.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인데요. 뭘 대표하는지 아시겠나요? 나이지리아는요. 서부, 서아프리카를 대표하고 있고 에티오피아는 동아프리카를 남아프리카는 남부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세 나라를 뽑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저런 이렇게 동화로 이야기를 떠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타입이지만
실제 여행을 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입장에서 이 세 나라를 뽑은 것에 대해서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나라를 뽑았는지 설명해 드리면 조금 그래도 제 쪽으로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넘어오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이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요르바, 이그보, 하우사 등 풍부한 민족과 전통 설화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신화적 세계관이 잘 남아있는 나라인데요. 아프리카 신화 중 가장 많이 문헌화되고 서구에 영향을 준 신화 중 하나가 여기 나이지리아에 남아 있습니다. 또 현대 브라질과 카리브 지역의 아프로 디아스포라 신앙과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들,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 고대 아프리카 문명의 중심지였고 또 성서적인 전승, 이슬람 설화, 토착 신앙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솔로몬과 시바 여왕, 또 케브라 나가트 같은 반신화적 역사서사가 존재를 합니다. 기독교와 쿠시 전통, 암하라 민담 등이 조화되어 있어서 또 매우 독특하고 고유하거든요. 특히 아프리카에서 글을 남긴 최초의 문화권이라는 상징성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에서는 줄루, 코사, 바순두, 바산토, 콰이산족 등 다채로운 부족 설화가 자리하고 있고 또 자연과 인간, 조상 숭배 중심의 영혼과 조화를 강조하는 설화 구조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나라 괜찮겠다 싶었고 또 이렇게 세 나라 지리적으로 대표를 할 수 있다는 점 서부 동부 남부로요. 또 문화적 다양성 갖고 있죠. 또 이야기 구조 비교 가능하죠. 외부 영향 및 혼종성도 볼 수 있죠. 해서 뽑아봤습니다. 괜찮죠? 그럼 오늘은 서아프리카를 조금 다뤄볼 건데요. 나이지리아 중심으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서아프리카는 어떤 곳인가 알아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럼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서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할 말을 잃지 like you 4차원 이상의 기적의 뷰 달콤히 찍어문 빛이 퐁듀 보이기 시작한 음의 색도 예민해진 girl 느껴 뚜렷한 색감과 여섯 번째 감각 Tonight is the night 감각지럽도 좋아 더 민감히 굴러봤더는 숨기지 말아줘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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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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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더 보여줘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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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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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가로세로 너무 아름다운 데려가줘 더 보여줘 down 더 보여줘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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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저 하늘을 곱게 접는 이 바다를 병에 담는 시간도 편히 걷는 꿈들을 이루어낸 상상한 게 뭐든 전부 보여줄게 이제 말해봐 예민해진 걸 느껴 은근한 촉감과 끝없어진 감각 Tonight is the night 있어봐도 좋아 잠들었던 감각 하늘 넘어서 그 순간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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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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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새롭게 날 더 보여줘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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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너무 아름다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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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샤이니의 뷰 듣고 오셨습니다. 여름 이 노래 꼭 들어야 되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이리스트에 몇 개씩 뽑아놓은 여름 노래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입니다. 다음 노래도 그런 플리 중에 하나로 쓱 갖고 와볼까 합니다. 어쨌든 다시 서아프리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에서도 문화적 다양성과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특히나 언어가 10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 오늘 살펴볼 나이지리아만 해도 약 50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또 어떻게 잘 엮여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럴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으로도 전통 종교 중심이나 이슬람과 기독교들이 깊게 융합이 돼 있다 보니까 공통된 어떤 중심축이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문화 구조도 구술 전통이 강하며 노래, 춤, 설화가 공동체 교육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교육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익히고 합쳐지고 유사한 점들이 생기는 그러다 보니까 함께 뭉쳐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뽑은 나이지리아는요, 또 서아프리카의 대표 국가로 손꼽힙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수 2억 이상 아프리카 최대 인구국이고요. 요르바, 하우사, 이그보 등 문화적 거대 민족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 전통 신화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문헌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문화의 가장 큰 영향력도 좋고요. 전통신앙, 이슬람, 기독교의 삼종 혼합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나라기도 하고요.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죠. 이렇게까지 제가 또 대표 국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자, 이 나이지리아는 말이죠. 근대적 의미로는 20세기 초에 영국에 의해 형성이 되었습니다. 각 민족은 오래전부터 물론 자체적인 건국 신화와 신의 계보를 지닌 독립된 문화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 신앙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형성이 된 것과 지금 건국 신화와 별개로 보고 있으니 신에 대한 인식은 또 어떨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어떤 전통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 이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신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살펴보면 신은 멀리 있는 절대자이지만 가까이 있는 조상과 정령들이 일상과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신은 절대자, 인간과는 직접 소통하지 않는 절대자, 오히려 조상과 정령들이 좀 더 가깝다, 이들과 교감을 하며 산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또 신은 인간과 매우 유사한 감정과 결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절대자 이렇게 분리를 하긴 하지만 엄격하게 분리하기보다는 공존하면서도 그런 존재다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서 요르바 문화는 무엇인가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요르바 문화는요, 나이지리아 남서부를 중심으로 펼쳐진 서아프리카의 가장 크고 복합적인 전통 문화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민족이나 언어 집단을 넘어서 종교, 철학, 예술, 설화, 의식이 어우러진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나이지리아에 있는 요르바 문화라는 것을 좀 더 깊게 살펴보자면 요르바 문화의 핵심은 다신교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전통 신앙이에요. 그럼 어떤 신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먼저는 올로운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하늘의 절대 신이자 우주의 창조자고 인간과 직접 소통하진 않는 멀리 있는 존재를 올로운이라고 합니다. 또 리샤라는 존재도 있어요. 올로운이 세상에 보낸 자연의 정령 혹은 신들,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존재인데요. 오리샤. 이 오리샤는요. 400개가 넘는 오리샤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 기능과 성격은 다르지만요. 한마디로 말해서 올로운이라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신이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리샤를 보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오리샤의 존재가 아까 400개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각자의 이름이 있는데요. 또 다 살펴볼 수는 없잖아요. 400개인데. 그중에 몇 개를 살펴보자면
오바탈라, 창조와 질서의 신이라고도 불리고요. 샹고, 천둥과 힘을, 예슈, 속임수와 길 교차점, 오슌, 사랑과 물의 여신, 이런 식으로 각자의 기능과 성격이 다른 오리샤가 존재를 합니다. 조상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조상은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고 영적 존재로 가족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르바 문화에서는 신과 인간, 조상이 서로 경계 없이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정성껏 의례를 수행하면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상이 화를 내면 불운이 닥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다 섞여 있다.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많이 믿는다라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요르바 문화는 매우 예술적이고 상징성이 강하다고 해요. 조각,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또 이 불상을 만들듯이 상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오리샤를 형상화한 조각들이 많고요. 가면무용은 또 영혼과 조상을 기리는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옷과 색상, 특정 신을 상징하는 또 색이 있어요. 그 색의 옷을 입고 어떤 종교적인 일들을 의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춤과 음악, 설화와 의식을 구현하는 도구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춤과 음악, 옛날에 우리 무당의 느낌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의례를 펼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르바 문화는 대부분 구슬 전통에 의해 의존해 왔고요. 그 안에는 또 철학과 가치관들이 담겨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보자면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나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질 수도 있어야 한다. 또 모든 진실은 상대적이며 시선을 바꿔야 갈등이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철학적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요르바 문화는요. 과거에 이랬다고 한다면 현대에서는 노예무역 시기 아메리카로 강제로 이주한 아프리카인들에 의해 브라질, 쿠바, 아이티, 트리니다 등 등지에 퍼지게 됩니다. 이들이 만든 종교와 문화는 그러다 보니 요르바 전통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쿠바의 산테리아라는 것도 요르바의 신이었던 오리샤, 그러니까 오리샤를 그대로 전승을 한 종교고요. 브라질의 칸돔블레, 이것도 오슌과 샹고라는 오리샤를 숭배하고 아이티에서도 보두라는 종교에서는 요르바 그리고 서아프리카 정령이 결합된 그런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라는 게 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지를 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던 강제 이주 당시에도 많은 곳에서 전통적인 종교가 신앙이 되고 신앙이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르바 문화는 단순한 민족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우주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르바 신화를 이해하는 것, 곧 서아프리카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말했던 신들, 올로운, 또 그 안에 속하는 오리샤, 오바탈라, 에슈, 샹고, 다양한 신들 있었습니다. 자, 그럼 나이지리아의 대표 신화들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오리샤 중에서도 오바탈라, 샹고, 에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짧게 살펴보면은 오바탈라의 이야기, 오바탈라는 어떤 신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창조의 신이었죠. 이 창조의 신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해석을 담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포용과 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중요한 의미를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의 실수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애인의 수호신으로서 이 창조신이 존재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샹고의 전설은 샹고는 선두가 번개의 신이죠. 샹고는 원래 실존한 강력한 왕이었는데 죽은 후 신으로 오리샤로 승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폭풍과 정의의 신으로 숭배가 되는 그는 그의 천둥북이 사람들의 죄를 심판한다라는 전설이 또 있습니다. 에슈의 속임수를 보게 되면 에슈는 속임수의 신이었죠. 에슈는 농민들의 밭 사이로 모자 반쪽은 빨강, 반쪽은 파랑인 모자를 쓰고 다니며 두 친구들을 싸우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면 안 된다. 모두가 진실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계를 넘어서서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화들은 모두 구슬로 전해지지만 노래, 춤, 제의로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동화는 또 어떨까요? 동화는요, 동물 의인화가 매우 강합니다. 토끼, 거북이, 사자 등 동물이 인간보다 지혜롭고요. 지혜와 속임수가 핵심 주제가 되어서 동물들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권선징악의 구도는 뚜렷하진 않아요. 오히려 속임수로 승리하는 쪽이 영웅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기하죠? 대표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도 전해져 오는 이야기예요. 토끼와 거북이의 지혜 대결, 그 달리기 이야기 기억하세요? 토끼가 거북이를 보고서는 우리 이야기 속에서는 거북이란 달리기를 해서 이기려고 하죠. 근데 또 토끼가 자꾸 어디서 쉬어가고 저기서 쉬어가고 하다가 토끼가 결국 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우리한테는 남아있는데 여기서는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토끼가 거북이를 바보로 여겨서 무시했었는데 거북이가 이 지혜 대결을 했을 때 물속 지름길을 이용해서 먼저 도착했더라 라는 이야기가 결론입니다. 신체적 약점보다 지혜가 우위라는 가치관인데요. 우리는 조금 더 성실해야 해, 쉬면 안 돼, 끝까지 열심히 해야 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신기하게도 분명히 등장인물도 같은데 내용은 지혜가 우위다라는 가치관으로 끝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사자와 사냥꾼의 약속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사자가 사냥꾼을 도와준 대가로 인간 마을에 들어오려고 했는데요. 인간이 약속을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뢰의 상실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이런 이야기들만 봐도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구나. 지혜와 속임수가 핵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설화를 또 살펴봐야겠죠. 설화는요, 대부분 성인들을 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기원이나 풍습, 규칙을 설명하는 기능도 하고요. 조상 숭배와 지역의 수호 정령 개념을 강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페의 기원이라는 설화를 제가 또 찾아봤는데요. 요르바족의 성지가 바로 이페라고 해요. 이 이페는 오바탈라가 처음 창조를 시작한 곳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성지인 건데요. 이곳에 모든 요르바 족장은 이 이페에서 계보를 인정받아야지만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설화들이 되게 많고요. 또 정령에 대한 이야기도 설화 속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강의 정령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뭄이 이어지던 마을에 한 여인이 강에서 나타난 정령과 혼인을 합니다. 이후 강이 흐르기 시작하고 마을은 풍요로워졌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령과 결혼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화, 동화, 설화를 짧게 어떤 게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어떠세요? 되게 여러 가지가 조금 합쳐져 있는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서요. 제가 오늘은 동화 중심으로 동화를 좀 많이 챙겨와 봤는데 지금 나왔던 이 특징들 꼭 기억하시고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보다도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이거 조금 우리나라 거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하실 만한 이야기 많거든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우리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 생각하면 현기증이 나 하루 종일 떠올랐어 자꾸 열이 나 내 맘은 또 뜨거워
자리엔 온통 다 너뿐이야. So 뭐든 다 이루어질 것 같아. 너랑 여름은 조각 살짝 베어본 순간 바다를 본 것 같아. 시원해지니까 깨문 순간 바다를 본 것 같아. 제 꾀에 빠진 아난시. 서아프리카에 아샨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샨티는 깊고 넓은 숲과 드넓은 바다가 만나는 지역인데요. 이곳에 아난시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난시는 언제나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아난시에게 골탕을 먹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난시는 남들처럼 고기를 잡거나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난시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비웃었습니다.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뭐해? 머리가 나쁘니 할 수 없지. 아난시에게 골탕을 먹은 적이 있는 마을 사람들은 아난시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아난시의 꾀에 빠져 손해를 볼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아난시는 늘 힘들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아난시는 친구들을 속여서 고기잡이를 하게 하고 잡은 고기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때마침 순진한 오산사가 지나갔습니다. 어이 오산사,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나? 잠깐 나 좀 봐. 아난시가 이렇게 이야기하자 오산사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아난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봐, 내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말이야. 우리 함께 고기잡이를 하지 않겠어?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면 우린 분명히 금방 부자가 될 거야. 오산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야, 싫어. 난 곡식이랑 필요한 물건 충분해. 당분간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니 좋은 생각이 있거든. 혼자 가서 그물을 치도록 해. 아니 뭐라고? 나 혼자서 그물을 치라고? 이 아난시가 말이야. 이봐, 난 나 대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을 멍청이가 필요하다고. 오산사는 아난시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친구인 아네네가 지나갔습니다. 아난시는 아네네를 꿰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 아네네, 내게 좋은 꾀가 있어. 우리들이 고기잡이를 하면 분명 큰 부자가 될 거야. 함께 그물을 치지 않겠어? 어때? 좋은 생각이지? 아네네 역시 아난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난시의 이야기를 듣고 아네네는 빙긋 웃었습니다. 뭔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군. 함께 고기를 잡으면 훨씬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좋아! 함께 고기잡이를 하자고. 아네네가 아난시와 함께 고기잡이를 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네네를 걱정했습니다. 오산사는 아네네를 찾아와 충고했습니다. 아네네, 아난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당장 그만둬. 난 아난시가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어. 자기 대신 고기를 잡을 멍청이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걱정 마 오산사. 나는 절대로 아난시에게 넘어가지 않아. 내게도 생각이 있거든. 아네네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네네와 아난시는 그물을 만들기 위해 숲으로 갔습니다. 아샨티 지방에서는 야자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것으로 그물을 짜기 때문입니다. 커다란 야자나무 밑에 이르자 아네네가 아난시에게 말했습니다. 아난시, 칼을 이리 줘.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 껍질을 벗길게. 우리는 짝이니까 일을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을 할 테니 너는 나 대신 피곤해지는 일을 맡아. 아네네의 이야기를 들은 아난시는 잠시 생각하더니 되물었습니다. 왜 내가 피곤해지는 일을 해야 하지? 잘 들어봐 아난시. 일을 하면 사람은 피곤해지기 마련이야. 그러니 내가 나무에 올라가 껍질을 벗기는 동안 너도 최소한 피곤해지는 일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어? 하하, 나더러 피곤해지는 일을 하라고? 어림없는 소리. 칼을 이리 줘. 나무에는 내가 올라갈 테니 너가 피곤해지는 일을 맡아. 아난시는 서둘러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아네네는 아난시가 일을 하는 동안 나무 그늘에 앉아 피곤한 사람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 아난시더러 보라는 듯 숨을 헐떡이기까지 했습니다. 아난시는 그물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많은 나무 껍질을 벗기고서야 나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아난시는 자기가 벗겨낸 나무 껍질을 커다란 덩어리로 묶으면서 아네네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그늘에 앉아 쉬고 있던 아내네는 마치 힘든 일을 한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너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얼마나 피곤해졌는지 알아? 이 나무 껍질을 마을로 가져가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이제 너가 피곤해지는 일을 맡아. 아내네의 말에 안한 씨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안 돼. 도대체 나를 뭐로 보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나무 껍질은 내가 옮길 테니 너는 계속 피곤해지는 일을 해. 안한 씨는 나무 껍질을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로 향해 걸어오는 동안 아내네는 계속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안한 씨, 좀 쉬어가자. 너무 피곤해. 아내네가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안한 씨는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진 것은 생각도 못하고 아내네가 힘들어하는 것만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윽고 마을에 도착하자 아내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안한 씨, 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그러니 그물 짜는 일만은 내가 하겠어. 이번에는 제발 너가 피곤해지는 일을 해.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하던 대로 하자고. 안한 씨는 아내네가 그물을 짜지 못하게 서둘러 자기가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네는 이번에도 나무 그늘에 앉아 편안히 누워 입으로만 끙끙 헉헉 소리를 내며 힘든 흉내를 했습니다. 더운 날씨가 쉬지 않고 일을 한 안한 씨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한 씨는 나무 그늘에 누워서 헉헉거리고 있는 아내네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는 녀석 똑똑한 줄 알았더니 멍청하기 짝이었군. 저렇게 힘들어하면서 자기가 계속 피곤해지는 일을 하다니. 저러다 피곤해서 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물이 다 만들어지자 아내네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안한 씨, 정말 훌륭한 그물이야. 이제 바닷가로 가자. 그리고 그물은 내가 들고 가겠어. 나도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으니까 이번만큼은 너가 피곤해지는 일을 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는 그저 따라오면서 피곤해하기나 하라고. 그물은 내가 들고 갈 테니까. 두 사람은 바닷가로 갔습니다. 짐을 든 것은 안한 씨였지만 아내네는 힘들다는 듯 계속 헉헉 소리를 냈습니다. 안한 씨,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가 동업을 하기로 했으면 이를 공평하게 나눠서 해야 하지 않겠어? 여기 바닷가에 상어가 많아서 물이 들어가 그물을 치는 일은 위험해. 그러니 내가 할게. 너는 혹시라도 내가 상어에 물리면 나 대신 죽는 일을 해. 뭐? 내가 너더러 대신 죽으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들어가서 그물을 칠 테니 너가 상어에 물릴 때 나 대신 죽기나 해. 안한 씨는 후다닥 물에 뛰어들어가 그물을 쳤습니다. 다행히 상어에 물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물을 친 뒤 두 사람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무척 피곤하군. 너가 일을 너무 많이 한 탓이야. 아내네는 안한 씨를 바라보며 투덜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전날 쳐놓은 그물을 살펴보기 위해 바닷가로 갔습니다. 고기는 겨우 4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내네가 말했습니다. 고기가 겨우 4마리밖에 안 잡혔군. 이건 안한 씨, 너가 가져. 내일은 아마 더 많이 잡힐 거야. 그건 내가 가질게. 뭐야? 이 4마리를 나보고 가지라는 거야? 그러더니 안한 씨는 자르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나 본데 천만에 아내네, 이 4마리는 너가 가져. 내일 잡히는 물고기는 내가 몽땅 갖겠어. 그래서 아내네는 물고기 4마리를 마을로 가져와 팔았습니다. 다음 날도 둘은 그물을 쳐놓은 곳에 함께 가보았는데요. 이번에는 8마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네는 무척 기뻐하며 안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안한 씨, 어제보다 2배나 많이 잡혔군. 자, 약속한 대로 이건 너가 가져. 하지만 내일은 더 많이 잡힐 게 분명해. 그건 내가 가질게. 잠깐, 무슨 소리야? 오늘 잡힌 것도 너가 가져가. 내일 더 많이 잡히면 내가 갖겠어. 아내네는 그날 잡은 8마리도 마을로 가지고 나와 팔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물고기가 무려 16마리나 걸려 우글대고 있었죠. 아내네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겨우 16마리? 안한 씨, 오늘은 이걸 꼭 가지고 가. 그럼 내일 잡힌 고기는 내가 가질게. 그러지 뭐. 안한 씨는 물고기를 자기 그릇에 담다 말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너 또 나를 속이려는 거지. 나보고 이 16마리만 갖고 말라는 말이야? 그렇게는 안 될걸? 내일은 분명히 고기가 더 많이 잡힐 때니까 나도 내일 잡히는 고기를 가져갈게. 오늘 잡힌 16마리도 너가 가져가라고. 날 속일 생각하다니. 그래서 아내네는 그날 잡은 16마리도 마을로 가져와 팔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물고기 20마리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물은 물속에 며칠 동안 담가둔 탓에 이미 썩어서 더 이상 쓸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아난씨 이제 그물을 못 쓰게 되어버렸어. 할 수 없지. 고기는 너가 가져가서 팔아. 나는 이 썩은 그물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팔아야겠어. 누군가 이 썩은 그물을 분명히 비싼 값에 살려고 할 거야. 아난씨는 마지막으로 잡은 고기라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아내네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썩은 그물을 가져가겠다고? 이 녀석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난씨는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내네에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고기에는 관심 없어. 이 고기 20마리도 너가 가지고 가. 그물은 나에게 줘. 내가 가져가서 팔아야겠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넌 고기를 한 마리도 가져가지 않았잖아. 이번에는 이 고기를 가져가라고. 썩은 그물은 내가 가져갈게. 아, 그럴 순 없어. 저리 비켜. 이 그물은 꼭 내가 가져가야만 되겠다고. 그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아내네는 못 이기는 척 썩은 그물을 아난씨에게 양보했습니다. 아내네는 또다시 고기를 가져와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죠. 아난씨는 썩은 그물을 가지고 와 마을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썩은 그물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외쳤습니다. 썩은 그물 사세요. 기가 막히게 잘 썩은 그물이요. 그러나 아무도 아난씨의 썩은 그물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썩은 그물을 들고 다니면서 팔아? 보나마나 우릴 골탕 먹이려는 거야. 더 이상 속지 않아.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난씨는 열심히 썩은 그물을 팔러 다녔죠. 썩은 그물이요. 여러분이 찾던 바로 그 썩은 그물이요. 썩은 그물 사려. 아난씨가 썩은 그물을 팔러 다닌다는 소문이 추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추장은 그 말을 듣고 무척 화를 냈습니다. 아난씨가 또 마을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은 아난씨를 붙잡아 오라고 시켰습니다. 네 이놈, 이번엔 또 무슨 못된 짓을 하려는 거야? 이제 마을 사람들이 내 놈에게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지금 너가 얼마나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아, 추장님, 저는 단지 썩은 그물을 팔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아내네가 팔려는 것을 제가 대신 파는 것인걸요. 그물은 틀림없이 훌륭한 물건입니다. 아, 내 놈 도무지 진실한 말을 하지 않는구나. 이젠 착실한 친구까지 헐뜯다니. 괘씸한 놈, 내 친구 아내네는 부지런히 물고기를 잡았다가 사람들에게 팔았다. 그런데 넌 쓰레기 같은 썩은 그물을 팔려는 거니? 썩은 그물을 마을로 가지고 와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다녔으니 너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괴롭히고 법을 어긴 것이다. 이봐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모두 이 아난씨를 실컷 뒤들겨 패도록 하여라. 아난씨는 들판으로 끌려가 몽둥이로 얻어맞으며 벌을 받았습니다. 아난씨가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죠. 형편없는 꼴로 마을로 돌아온 아난씨를 아내네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난씨, 이번 일이 내게는 큰 교훈이 되었을 거야. 너는 너 대신 고기를 잡을 멍청이를 구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너의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 너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할 때가 되었어. 아난씨는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맞아. 이제는 정말로 진실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아난씨는 아내네를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동업자였잖아. 동업자라면 내가 들판에서 얻어맞는 동안 나 대신 아파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주었어야지.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너가 아파하는 일을 조금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고집쟁이 두 친구. 라고스라는 큰 도시로 가는 길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외로운 여행길을 함께 갈 사람을 만난 것이 반가워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 서로 이름이나 알고 갑시다. 한 사람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 제 이름은 충고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뽐내듯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이름이군요. 근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충고받지 않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업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을 들은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신기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무튼 특이한 이름이군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남에게 절대로 업히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제 이름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두 사람은 라고스를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함께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밤에는 나란히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라고스까지는 아주 먼 길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이라 뜨거운 햇볕이 두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죠. 길도 자갈투성이라 매우 험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요.
마침내 업히지 않는 사람이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며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걷는 속도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충고받지 않는 사람이 답답해져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친구가 되었으니 내 등에 업혀서 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직 갈 길이 남았습니다. 안 돼요. 난 업히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요. 절대로 업히지 않겠어. 업히지 않는 사람은 벌컥 화를 냈습니다. 다리를 다쳐 절뚝거리면서도 업히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쓸데없는 고집이요? 어쨌든 난 절대로 업히지 않는 사람이요. 그러니 내게 참견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업히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충고를 받지 않는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나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나는 충고받지 않는 사람이요. 나에게 충고 따위 하지 말란 말이요. 두 사람은 화가 나서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고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업히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심하게 다리를 저렸습니다. 그대로 가다가는 아예 라고스에 도착하기도 전에 쓰러질 것 같았죠. 자, 이제 고집은 그만 부리시오. 그 다리로는 라고스까지 절대로 못 갈 거요. 나는 빨리 라고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오. 자, 내 등에 업혀요.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등을 돌려댔습니다. 당신이야말로 고집쟁이군. 더 이상 말하지 마시오. 업히지 않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충고받지 않는 사람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나에게 충고하지 말라니까. 그러나 얼마 뒤 업히지 않는 사람은 한 발짝도 더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충고받지 않는 사람에게 업힐 수밖에 없었죠. 난 이제 책임지지 않겠소. 내게 업히는 사람인데 나를 업겠다고 고집부린 것은 당신이니까 말이오. 업히지 않는 사람은 충고받지 않는 사람에게 업히며 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여전히 험했습니다. 업히지 않는 사람을 업고 가던 충고받지 않는 사람도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충고받지 않는 사람이 길에 주저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다리를 삔 모양이요. 내 등에서 잠깐 내려보시오. 그러나 업히지 않는 사람은 등에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젠 내릴 수가 없소. 어째서 내릴 수가 없다는 거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만. 충고받지 않는 사람의 말에 업히지 않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업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나는 절대로 업혀서는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이오. 그런데 당신 때문에 결국 업히고 말았소. 한번 업힌 이상 이젠 반대로 등에서는 내려와서 안 된단 말이오.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숨을 헐떡거렸습니다. 혼자 걷기도 벅찬 길을 친구를 업고 오느라 너무나 지쳐버린 탓입니다. 그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길에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업히지 않는 사람은 등에 찰싹 달라붙은 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엉겨붙은 채 한숨도 자지 못했죠.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날이 밝았지만 업히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했소. 당신도 마찬가지 아니요? 이젠 고집 그만 부리고 등에서 떨어지시오. 함께 걸어갑시다.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친구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업히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같은 말을 되풀이했죠. 글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걸 날 보고 어쩌란 말이오?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간밤에는 잠 한숨도 못 잤소. 당신이 등에 달라붙어 있는 상태로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단 말이오. 이젠 따로 헤어져서 스스로 가도록 합시다. 충고받지 않는 사람이 화난 목소리로 이야기하자 업히지 않는 사람은 딱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난 뭐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시오? 당신 등에 업혀서 꼼짝할 수가 없으니 나도 죽을 지경이란 말이오. 내가 업히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당신이 고집을 부리지 말았어야 했소. 당신이 막무가내로 나를 업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오?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라고스를 향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면서 기다시피 걸어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걸음은 더 느려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이야기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라고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라고스로군. 아무튼 나는 충고받지 않는 사람이야. 누구도 내게 충고하지 못해. 충고받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업히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친구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도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두 고집쟁이가 꼭 달라붙은 채 세상을 뜬 것입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한 모습으로 죽어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둘을 한 무덤에 묻으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고집이 두 사람을 잃었군. 진정한 우정은 친구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법이야. 진정한 지혜. 올로보놀이는 마을 밖으로 멀리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씩 여행자들의 입을 통해 바깥 세상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나던 올로보놀이는 직접 마을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돌아보면서 많은 지혜를 얻고 싶었던 것이죠. 감자를 거두어 들인 다음 날 올로보놀이는 어린 아들과 함께 지혜를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올로보놀이는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몸을 씻은 후 가장 멋진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또한 낙타에게 먹이와 물을 주었죠. 준비가 끝나자 올로보놀이는 아들과 함께 낙타 등에 올라탔습니다. 친구들은 올로보놀이의 여행이 무사하기를 빌며 마을 앞까지 따라 나와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드디어 올로보놀이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올로보놀이는 한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집이 들어서 있는 큰 마을이었습니다. 아낙네들은 물건을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장터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올로보놀이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까지 낙타를 타고 왔습니다. 그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온갖 신기한 일들에 놀라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주위에 온통 지혜가 가득하구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자꾸나. 올로보놀이는 상기된 얼굴로 이곳저곳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던 그때 사람들이 올로보놀이와 아들을 가리키며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럴 수 있담. 세상에 곧 쓰러질 것 같은 낙타에 두 사람이나 타고 있다니. 그러게 말이야. 아마 저 건넌 마을에서 온 사람들일 거야. 다 죽어가는 저 낙타 얼굴 좀 봐. 올로보놀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그 마을을 재빨리 빠져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좀 뜸해지자 올로보놀이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들었지? 세상에는 참 배울 것이 많구나. 이 아버지도 몰랐는데 낙타에 두 사람이 타면 안 되는 모양이다. 그러니 너가 내려가서 걸으면 어떻겠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낙타 등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로보놀이와 아들은 또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온통 신기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람들은 올로보놀이와 아들을 손가락질하며 수긍댔습니다. 저걸 봐. 아버지는 버젓이 낙타를 타고 가면서 어린 아들을 걷게 하다니. 아, 참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나 봐. 맞아. 어쩜 힘센 어른이 나약한 어린애를 저렇게 다룰 수 있지? 저 아버지와 아들은 꼭 추장과 노예 사이 같군. 올로보놀이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낙타의 등에서 뛰어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지혜를 배운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야. 그래도 다행이네. 내내 마을에만 갇혀 살았다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겠어? 올로보놀이는 이제 아들을 낙타의 등에 태우고 자기는 걷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도착한 마을도 신기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마을 사람들 역시 올로보놀이와 아들을 보고 쑥덕거리는 것 아니겠어요? 네, 참 세상에 어떻게 된 건지 젊은 놈은 버젓이 낙타를 타고 가고 젊은이는 비슬비슬 걸어가다니. 맞아요. 요즘 젊은 것들이 어른을 공경할 줄 몰라요. 저는 편히 낙타를 타고 가면서 아유. 그 말을 들은 올로보놀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 끝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 둘 다 낙타를 타서는 안 되나 보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둘 중 누군가는 반드시 나쁜 사람이라고 욕을 얻어먹게 되니 말이다. 자 내려서 우리 함께 걷자. 올로보놀이와 아들은 낙타의 고삐를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 두 사람은 무척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러나 올로보놀이는 참고 걸으면서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배울 것이 정말 많구나. 이렇게 여행하길 정말 잘했어. 올로보놀이와 아들은 네 번째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마을에서도 두 사람은 이곳저곳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이 마을에서도 다른 마을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곳 사람들도 올로보놀이와 아들을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것이었습니다. 저길 보라고. 사람과 낙타가 마치 친구처럼 사이좋게 걸어가잖아. 세상에 저런 바보들이 있을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낙타를 타고 갈 생각을 못하다니. 이 말을 듣고 올로보놀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겼죠. 올로보놀이는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여행을 끝낼 때가 되었구나. 그동안 우리는 위대한 지혜를 배운 것 같다.
한 마을에서 지혜로운 일이 다른 마을에서는 우둔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구나. 또 산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성내게 할 수도 있구나. 올로브놀이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얘야, 어서 낙타에 올라타거라. 우리 함께 낙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올로브놀이는 아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마을에 도착하자 올로브놀이의 친구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그래, 세상의 지혜는 찾았는가? 그러자 올로브놀이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찾아야 할 지혜가 많지. 나는 그 중에서 아주 조금 깨닫고 돌아왔다네. 그것이 무엇인가? 올로브놀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지혜란 것일세. 지혜는 이런 거네. 지혜를 찾아라. 그러나 상식을 내팽개치지는 말아라. 자, 이렇게 새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교훈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이 이야기 3편 중에서 사실 2번째 이야기가 제일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고집을 부릴 수가 있는지, 이름은 또 왜 그렇게 지어놨는지 하면서도 생각해보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름의 뜻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대로 사는 거에 대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3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정말 필요한 교훈이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어떻게든 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누군가에게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다 헛수고였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마다의 기준은 다른 법이니까요. 누군가에게 제가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행동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힘이 있다라고도 하죠. 우리가 읽었던 모든 이야기들, 또 모든 살펴본 것들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알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 동화로 세계 일주, 이 시간이 가벼운 시간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새로운 이야기, 또 새로운 지혜, 또 새로운 교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도 되시면 더 좋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나이지리아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동아프리카, 남아프리카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여름 관련된 노래 들으면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노래도 여름 가득한 노래로 끝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행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여행도 우리 재미있는 여행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Knocking on you a heart. Knocking on you a heart. 가만히 들여다보는 건 맘에 안 들어. No. 까만 밤하늘 수능별처럼 콕콕 맘에 박혀. 세상에 눈을 뜨러 How for me to control. 끌리는 마음이 So I feel special. 눈이 마주치면 Come away the closer. Come closer. 이제 깨어나. Knocking on you a heart. Knocking on you a heart. 저 위로 올려 이 순간. Come have a moonlight. Starry eye get me high 바로 오늘 밤. Knocking on you a heart. 말듯이 하면 살지 마 굳이 어쩜 많고 자꾸 별 차이 알아도 난 상관없지.